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네,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최근 탈중국 대안으로 각광받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홍경표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먼저 지금 글로벌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부터 소개해 네. 주시죠.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에 중국을 대신할 국가나 지역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반도체 등에 대한 핵심 기술과 제품 수출 통제에 나섰고요. 네네. 동맹국으로 하여금 중국을 배제하는 경제 체제에 동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급자족에 나서고 있고요. 동시에 자원 무기화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세계 경제의 높은 중국 의존도를 또 확인을 했고요. 네네. 공급망 병목 현상도 발생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네, 그랬었죠.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장 충돌이 발생하면서 이 지정학적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공급망 다변화 수요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네. 그 중국 자체의 산업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문제도 있겠죠. 맞습니다. 중국이 이 세계 공장으로 불리게 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낮은 인건비와 생산비, 강력한 내수, 양호한 인프라, 공급망 등이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인건비가 많이 상승을 했죠. 2000년대 중반부터 노동 집약적 제조업 중심의 기업들은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로 옮겨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 문제와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제로 코로나와 같은 이 정책 불확실성 같은 경우도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탈중국 기조가 심화하면서 또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패러다임 자체가 이제 변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겁니까? 최근에 세계화 시기에 글로벌 경제는 이제 강대국 간 협력이 우선시되는 이제 안정적 정치 환경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물가 고성장의 이상적 세계를 경험을 했었습니다. 네. 상품과 자본이 이제 자유롭게 이동을 하고 세계화의 긍정적인 주요국의 경제 정책 등이 비용이 이제 낮고 효율이 높은 환경을 조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에 저렴한 노동 비용, 풍부한 인프라, 거대 소비 시장과 연결이 되면서 세계 교역은 빠르게 확대되고 글로벌 경제는 높은 성장률을 보였죠. 네. 하지만 이제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 재편되는 공급망은 이 극대화보다 지금 경제 안보에 더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드러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점은 이 중국에 대한 세계 경제의 높은 중국 의존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지금의 이제 공급망에서는 신뢰와 안정성이 더 중요한 가치로 지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이제 국가 간 협력에 기댄 이 극대화보다는 오히려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에 주력하는 모습이고요. 그 중국 의존도 이야기 방금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죠. 맞습니다. 이번에 요소수 사태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이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 그 중국이 요소수를 만드는 요소의 수출 제한에 나섰잖아요. 이 때문에 2021년 우리나라 경제를 뒤흔든 그 요소수 사태가 재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 요소 같은 경우는 디젤 자동차의 공해 물질을 줄이는 요소수를 만드는 데 쓰이는데요. 그리고 비료를 만드는 데도 쓰여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2021년을 보면 올해와 같이 중국이 요소를 통제했었습니다. 갑자기 요소 수출 검사 의무화 조치를 내세워서 요소 수출을 막은 것이죠. 이 때문에 당시 요소수 품귀 대란이 벌어졌고요. 전국 곳곳에서 요소수 매점 매석 행위가 성행을 했었습니다. 네네. 트럭 이유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물류 마비 현상까지 발생을 했었고요. 비료와 시멘트 등의 산업군도 기업 활동에 상당한 차질을 빚기도 했었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네네. 그래서 당시 중국 요소 의존도가 97%에 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3년이 현재도 요소 의존도가 91%여서 요소 대란이 다시금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정부와 기업은 임시 방편으로 제3국에서 요소를 수입해서 재고를 마련했다, 이렇게 하지만요, 중국이
아직 수출 제한을 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소가 우리나라 경제의 시한폭탄이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요소 하나 때문에 네.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경고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소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소재, 뭐 광물들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 중국은 요소뿐만 아니라 반도체 등 이제 첨단 산업에 들어가는 어떤 소재, 이런 광물에 글로벌 공급망을 틀어쥐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이 수출 통제 카드를 들이밀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이제 볼모로 삼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나라의 해외 의존도가 이제 90% 이상인 품목을 절대 의존 품목이라고 하거든요. 네. 여기서 중국 비중이 55%에 달했습니다. 네. 절반이 넘죠. 그리고 반도체 주요 원자재인 실리콘 웨이퍼, 불화수소, 네온 등의 대중국 수입 비중은 최대 80%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이미 수출 보고를 의무화한 히토류 아시죠? 히토류 금속은 반도체와 전기차의 핵심 소재인데요. 네. 예, 올해 상반기 대중 수입 비중은 80%에 달했어요. 네네. 이 때문에 중국 의존도를 중장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물론 중국 공급망 시스템에 이제 경고음이 울렸을 때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도 이 탈중국 필요성이 커졌다라고 맞습니다. 봐야 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그 새롭게 떠오른 대안 공급망이 있다고 하는데 네네.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알타시아라는 개념이 경제계에서 새롭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알타시아요. 네, 맞습니다. 알타시아는 대체를 뜻하는 이제 영어 단어 얼터너티브와 이제 아시아를 조합한 신조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을 대체할 경제 공급망 생태계를 의미하는데요. 알타시아에는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인도와 방글라데시, 아세안 동남아 국가 9개국 등 총 14개국이 포함이 됩니다. 네. 중국을 대신할 단일 국가가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술력, 인도와 방글라데시의 낮은 인건비, 금융 물류 허브인 싱가포르 등이 이제 공급망 생태계를 이제 구성할 경우에 중국을 대체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이고요. 네네. 이제 우리나라의 코트라도 신제조업 기지로 멕시코와 동유럽 등과 함께 알타시아가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이렇게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네. 이 알타시아는 세계 경제의 전략적 전환 가능성을 상징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 갈등이 심화하고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주변 국가와 중진 국가의 연대를 강조함으로써 다시금 국제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이죠. 네. 또한 알타시아에는 우리나라와 대만, 일본 등 선진국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 첨단 반도체 제조와 소재 개발에서도 우위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미국과 중국과의 경쟁에서 지금 반도체 시장이 핵심 분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술력은 당연히 지금 중국을 훨씬 능가하고 있는 상태죠. 네. 또 중국의 성장은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준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알타시아 발전의 핵심 역할을 할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신흥국들은 지금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상당히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더불어서 이 알타시아의 인구 성장 추이와 이 신흥국 발전에 따른 중산층 확대를 고려했을 때 글로벌 소비 시장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영향력도 대체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네. 그 앞에서 에너지와 원자재 네.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것도 이제 문제 상황으로 지적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나 원자재 공급망도 결국 알타시아로 대체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이 탈탄소를 위한 이 글로벌 에너지 전환 흐름에도 이제 화석 에너지 수요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후에 이제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부각되지 않았습니까? 선진국들도 이제 최근에 석탄이나 화석 연료 개발 사업을 승인하거나 재가동을 승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 같은 가운데 인도나 인도네시아 등 알타시아의 이제 높은 석탄 매장량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 알타시아는 이 니켈 매장량 세계 1위인 인도네시아, 히토류 매장량 2위 베트남 등 이제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에서 핵심적인 광물 매장량 측면에서도 상당한 우위를 가지고 있어요. 네.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등 이 지정학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지금 식량과 원자재 공급 이런 불안도 커지고 있잖아요. 이 알타시아가 공급망 다변화의 어떤 중요한 지역으로 부각되는 상황입니다. 네네. 이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는 세계 팜유의 87%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네. 인도는 밀과 쌀의 상당 부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또 원유, 천연가스 등 다양한 자원을 또 가지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새롭게 떠오른 공급망이 네. 주목받고는 있지만 이제 네. 물론 완벽할 수만은 없을 텐데 맞습니다. 이 알타시아 한계로 볼 만한 요인으로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부품 대부분을 자국 내에서 중국은 조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알타시아 같이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공급망을 이제 구축할 경우에 뭐 초기 구축 비용 문제가 있고요. 또 규모의 경제 달성이 좀 제한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팜유나 닭고기 수출 중단과 같이 이제 무역 규제가 또 빈번하지 않습니까? 또 국가별 이제 정책이 또 다르고 또 만약에 이해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일관적인 목표로 알타시아 공급망을 과연 구축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또 문제가 있고요. 네. 또 알타시아 14개국의 서로 다른 선거 일정에 따른 뭐 정치적 변동성이라던가 뭐 거시경제 변화, 뭐 환율 위험 등 다양한 정치 경제적 위험도 있습니다. 네. 또 지금 뭐 아무리 뭐 대안이라고는 하지만 공급망 생태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이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이 알타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게 지리학적으로 보면 중국을 이제 초승달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오랜 교류를 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깊이 연결이 돼 있어요. 문화적 친숙도도 당연히 높은 편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은 또한 알타시아 대부분 국가의 이제 주요 교역국이고요. 무역 비중이 높고 뭐 대부분 교역국 순위의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타시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이제 아세안의 경우에 이제 중국이 주요 교역국인 동시에 뭐 중국이 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 직접 투자 비중이 6% 내외를 유지하는 등 여전히 영향력이 큰 상황입니다. 네. 그 알타시아 이제 한계까지 들어봤고 네. 그 알타시아가 대한 공급망으로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네. 좀 어떤 점들을 보완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알타시아라는 게 이게 뭐 공식적인 협의체나 기구가 아닌 이 경제적 개념이지만 이제 새로운 공급망 생태계로서 이 아시아의 성장 잠재력을 강조했다는 점에선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알타시아가 단순히 이제 중국의 대안이나 배제라는 이 수동적 개념을 넘어서 네. 이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액타아시아를 이제 지향한다면 탈세계와 경제 블록화 등으로 인한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완충지대, 뭐 균형자로서의 역할도 뭐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뭐 단순히 중국을 배제하는 대결적 수단이 아니라 아시아 협력의 공동체 중심으로 나아가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알타시아 형성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무역에 있어서 공급망 다변화와 시장 확대에 상당한 좋은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중국 의존도가 높거든요. 중국의 경제 성장 부진과 수입 의존도 축소 정책으로 인해서 대중 수출이 부진한 상황이죠. 알타시아 공급망 생태계 형성으로 이 국가 간 교류와 협력이 확대가 되면 네. 대중 수출 둔화와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기업 경영 환경도 조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알타시아 신흥국들의 경제 발전 속도와 이제 하나의 공급망 생태계 구축을 통해 얻게 될 시너지를 고려했을 때 이 알타시아는 단순한 제조 기지로의 역할을 넘어서 거대 소비 시장, 중국을 넘어서 소비 시장으로의 성장 잠재력도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제 중국과의 좀 교역 비중이 높아서 중국에 대한 수출 경쟁력은 계속적으로 유지는 하되 수출 상품 다변화와 같은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 수립이 필수적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